7.8기 오뚜기 정신으로 큰 성공을 이뤄내다. 구두빵 직원에서 명품 브랜드 CEO가 된 사나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대한민국 명품의 세계화를 꿈꾸다. 의지와 끈기로 똘똘 뭉친 정윤호 대표의 성공 스토리. 지금부터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CEO 자서전 정유리입니다. 수많은 가죽 중에 가죽의 꽃으로 불리는 악어 가죽. 그 악어 가죽 하나로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휘건양행 정윤호 대표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얘기할 때 흔히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정윤호 대표는 명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게 진짜 명품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사업가로 가죽 장인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윤호 대표. 하지만 지금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을 만큼 남다른 고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36년 동안 이어져 온 정윤호 대표의 가죽 인생.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7살의 정윤호 대표는 구두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다닐 나이. 그러나 정윤호 대표는 공부보단 구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구두 장인들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두를 만들게 되려만 꿈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꿈을 이루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청소하고. 야, 뭔 청소를 해? 놀고 있구만. 빨리 청소해.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았는데요. 정윤호 대표에게 그 누구도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두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만들 때 필요한 밑창, 가죽 등의 다양한 재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구두 만드는 일에 돌입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정윤호 대표는 구두 만들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만드는 게 상당히 자기 직성에 맞고 적성에 맞고 그리고 또 이 만들면서 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을 구두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였죠. 가죽을 꿰매고 못을 박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꿈에도 그리던 구두 한 켤레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뤄낸 성과였기에 보람은 더 클 수밖에 없었죠. 첫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던가요? 정윤호 회장은 곧잘 구두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구두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구두 판매 사원으로 나서게 됩니다. 구두 가게에서 일하게 된 정윤호 대표. 구두를 판매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남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두 만드는 것을 배웠으니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험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사람들이 어떤 구두를 신고 싶어 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손님, 원하시는 구두 있으세요? 네, 아니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아, 손님 오늘 그 입으신 의상이랑 지금 이 구두랑 혹시 딱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괜찮은데요, 이거? 이걸로 해드릴까요? 네, 이걸로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다 보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손님이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손님 또 오셨네요? 아, 저번에 되게 잘 골라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하세요. 아, 아니에요. 손님이 잘 고르신 거죠. 정윤호 대표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니 그는 다른 사원들보다 항상 더 많은 구두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죠.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그 손님들하고 이 매칭을 잘 시켜줬고 코디를 잘해줬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10배 정도를 팔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거죠, 숫자?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걸 배우는 것도 모자라 구두 판매원으로 6년의 시간을 보낸 정윤호 대표.
이제 구두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의 경지에 올랐지만 도전을 좋아하는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윤호 대표는 지인 한 명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높은 구두나 패션을 공부하려면 일본으로 유학하는 게 어떨까? 일본이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패션이 더 발전돼 있으니까 일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정윤호 대표. 그는 일하던 구두가게로 돌아와 각종 잡지들과 서적들을 뒤져가며 일본의 패션 산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책 속의 세상이었지만 우리나라보다 패션에 대해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정윤호 대표. 그는 그 길로 과감히 일본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든 고국 땅을 떠나 난생 처음 일본 땅을 밟게 되는데요. 처음 보는 광경들에 정윤호 대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양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핸드백과 개성 있는 디자인의 구두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 천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그때 당시에 패션으로 좀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거꾸로 한국이 더 앞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일본의 한 가방 공장에 취직한 정윤호 대표. 그는 가죽으로 가방 만드는 기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만큼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동료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틈틈이 지켜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도 일취월장할 수밖에 없었죠. 가죽에 대한 정윤호 대표의 열정은 일본 공장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가방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윤호 대표는 세상에 없는 가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도 정윤호 대표만은 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어떤 가방을 만들지 구상하고 수백 번 넘게 디자인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끝에 완성된 디자인. 세상에 없는 가방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그날 이후 정윤호 대표는 직접 그린 디자인을 토대로 가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죽을 고르고 재단하고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했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가방의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그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들이 시키는 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하수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 일하고 있던 일본 공장의 사장에게도 직접 만든 가방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저 사장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뭔데? 이거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건데 누가 이런 짓 하라고 그랬어? 우리 회사에 색이 있는데 너 마음대로 내 물건을 만들어도 되겠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색을 띄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나가! 하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정윤호 대표는 피땀 흘려 만든 자신의 가방이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방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정윤호 대표. 하지만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에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공장에서 나와 자신이 원하는 가방을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멋진 가방을 만들어 세상에 선보이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아주 치욕스러웠죠. 아주 미개 국가로 이렇게 취급하듯이 지금 딱 뭐라고 얘기는 하기는 저거하지만은 아주 치욕스러울 정도까지 간 게 많았죠. 일본 공장에서 나온 뒤 한국으로 돌아온 정윤호 대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될 작은 공장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공장에서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될 가방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OEM 생산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정윤호 대표. 이미 가방 만드는 기술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방 만드는 일에만 몰두해야 했죠. 어떤 날은 조각난 가죽들을 이어붙이기 위해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던 거죠. 많이 기다리셨죠? 저번에 말씀하신 가방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오, 샘플보다 잘 만들었네. 오, 이거 잘 만드셨네. 샘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의뢰인은 정윤호 대표가 만든 가방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가죽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튼튼한 제품을 만들자는 게 정윤호 대표의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OEM 생산을 부탁한 업체들은 끊임없이 제품 생산을 의뢰했습니다. 매출은 점점 늘어만 갔죠. 근데 저는 진짜로다가 물건이 나가는데 이 물건이 박스, 그 수출용 박스, 큰 박스로 내려보내는데요. 들고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많은 거를 도로래를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래로 밀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나갔으니까. OEM 생산으로 큰 돈을 벌게 된 정윤호 대표. 하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수건 사업에 나서게 된 건데요. 세상에 없는 브랜드로 자신만의 가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는 가방을 만들기로 한 정윤호 대표는 우선 길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는지 안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가방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죠. 그는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방 만들 때 쓰일 가죽들을 직접 보고 만져가며 재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죽들을 접한 끝에 주 재료로 악어 가죽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다른 가죽보다 튼튼할 뿐 아니라 가죽의 결 또한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보통 일반적인 소가죽, 돼지가죽, 이쪽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말가죽. 그 우회가 이제 특수가죽 종류인데, 특수가죽에는 이제 타조가죽 및 이 악어가죽이 있습니다. 자기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을 해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역시 남이 못하는 걸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길로 정윤호 대표는 일본, 터키 등 세계 각지에서 악어 가죽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악어 가죽 한 장에 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가방을 만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어 가죽 가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악어 가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가죽을 자르고 붙이는 일은 정윤호 대표 스스로 터득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매일 수십 장의 가죽을 자르고 붙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악어 가죽이 가진 특성 때문에 가죽을 다루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죠. 버려지는 가죽의 양도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꿈자리에서 악어한테 이제 물리는 꿈, 막 그런 진짜 그 꿈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뒤에서 다 봐주시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방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가죽이 많았지만 정윤호 대표는 어김없이 새로운 가죽을 들여왔습니다. 가죽 새로 발주해가지고 통관해서 들어왔는데 가죽이 어쩜 이렇게 이뻐? 환상이다, 환상. 이거는 색깔 좀 봐. 이야, 이거 진짜. 지금까지 까먹은 게 얼마만큼인지 알아? 아유, 이 이쁜 칼라를 가지고 만들어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되면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야. 난 모르겠네. 당신이 알아서 하죠. 걱정하는 아내의 목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시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다 똑같아.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은 게 좋지. 그게 깎이는 거는 별로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다 뭐가 돈이 들어오면은 먼저 악어를 사놓는 거예요. 악어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근데 아니 왜 있는 돈을 다 그리고 뭐 있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가지고 악어를 샀으니까요. 그렇게 악어 가죽 가방에만 매달린 세월이 6년. 정윤호 대표는 가진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0억 원이던 통장 잔고는 겨우 4천만 원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꼭 완성을 해내야 되겠다. 해내야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구구절절하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되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4천만 원까지 악어 가죽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거죠. 정윤호 대표는 또다시 가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가죽을 붙이기 위해 접착제도 바르고 가죽을 꿰매고 목까지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가죽 한 장 한 장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가방을 만든 지 6년 만에 얻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죠. 그때 너무너무 기분 좋았지. 얼마나 아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는 똑같지. 뭐 그냥 모든 세상 다 갖는 그런 기분이었죠.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가방 만들기에 전념해온 정윤호 대표. 그 오랜 시간 동안 40억 원이란 큰 돈을 투자한 끝에 악어 가죽으로 된 가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판매의 제품을 알리는 일만 남은 상황. 하지만 그의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윤호 대표는 그가 만든 가방을 백화점에 입점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급 소비층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백화점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자신이 만든 악어 가죽을 선보입니다. 힘들게 만든 제품이니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 기대했죠. 저희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정윤호 대표가 만든 가방을 백화점에 입점시킬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해외 명품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게 거절 이유였습니다. 가방만 만들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던 정윤호 대표. 힘을 내보려 하지만 이렇다 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아유 뭐 죽고 싶은 마음이죠. 뭐.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식구들 어떻게 월급 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거를 앞으로 내가 진짜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정윤호 대표가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쇼윈도에 전시된 다양한 가방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가방들을 보자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장을 차려 가방을 판매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번듯한 매장을 오픈해 자신이 만든 악어 가죽 가방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정윤호 대표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 흔한 홍보 하나 하지 않았지만 정윤호 대표의 가방을 본 손님들은 하나 둘씩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악어 가죽입니다. 아, 예. 예. 하나하나 제작 방법이 핸드메이드.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아름다운 외관에 최고급 품질까지 더한 가방인 만큼 손님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매장 안은 손님들로 붐비게 됐고 판매량은 늘어만 갔습니다. 매출도 점점 상승하게 됐죠.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 정윤호 대표. 어느 날 그에게 반가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 뭐라고요? 백화점 입점이라고요? 네네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야, 야호! 야호! 정윤호 대표가 만든 가방이 전국 백화점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판매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 불황의 여파는 정윤호 대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매장 안은 고유한 적막감만이 감돌았죠. 그 많던 손님들이 하루아침에 발길을 끊자 정윤호 대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 시장을 잘만 공략한다면 그간의 판매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길로 중국에 관한 각종 서적들을 읽으며 중국인들의 취향을 낱낱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만 알면 더 큰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오픈된 중국 매장.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취향을 고려한 제품만 엄선해 판매하다 보니 손님들의 반응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윤호 대표의 공장은 문코 틀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로 큰 성공을 거둔 정윤호 대표. 하지만 그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향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는 오늘도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가 라인의 이런 명품 라인의 핸드백이 여태까지는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됐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의 명품이 우리 회사 호미가라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이뤄낸 정윤호 대표. 그는 지금 더 큰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명품 브랜드의 힘을 세계 시장에 보여주겠다라는 그의 포부가 엿보이는데요. 앞으로 그가 세계 명품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성공한 CEO들의 이야기, CEO 자서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